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수익이 나지 않는 주민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경제 이슈 칼럼 브이로그 시평원 루이 TV와 함께합니다. 당신은 주맹입니까? 주맹이란 주식 초보자, 수익보다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사람들을 총칭합니다. 자, 주맹이 아니라고 하면 나가주셔도 돼요. 자, 본인이 주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남아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주맹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는 얼마나 위험한가? 원금 전액 손실, 1억 날리고 1억 빚질 수도 있다. 10년 동안 원금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다. 운용 기준에 따라 매우 위험한 투자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미국인의 91%는 위험을 알고 있다고 답한 반면에 한국인의 25%만 위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즉 4명당 4명 중 1명은 위험하다고 인지를 했지만 그 나머지 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한다 라는 말이 되겠네요. 인식의 차이가 안전형 투자와 위험한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주식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를 하셨나요? 다 이해하셨죠? 함께 살펴봅시다. 이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기업주 발굴 노력을 해야 한다. 개별 기업보다 ETF 종목군을 선정하는 게 더 안전하다. 종목보다 좋은 매수 자리가 더 중요하다. 손절 계획과 스탑로스가 필요하다. 좋은 종목보다 좋은 매수 자리가 더 중요하다. 산 가격에 사는 게 첫 번째 조건이다. 오래 법시 이런 말을 하셨네요. 매수 자리가 어떤 종목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면 분산 투자가 된 ETF에 투자하라. 개별 종목 악재로 상장 폐지 당할 일이 없다. 워렌 버핏도 손절을 하는데 왜 하지 않나? 여러분들은 왜 워렌 버핏 같은 천재도 손절을 8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죠?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가만히 있다가는 만 70% 상장 폐지까지 간다. 상장 폐지를 당하면 전량 돈이 날아가는 거죠. 손절 계획이 없다면 당장 정시를 떠나라. 스탑로스가 심리와 돌발 악재를 대신해 준다. 자, 손절 계획이 없이 주식을 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말이죠. 손절 계획과 스탑로스 활용법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가의 흐름은 4가지입니다. 4가지인데 일반 주맹들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해요. 자, 주맹, 큰 손실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수하면 무조건 오를 거라는 망상, 그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망상을 버려야 한다. 생각과 다르게 하락하면 손절을 해줘야 하는데 가만히 방치한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죠. 수익이 나도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마이너스 40%쯤 가면 그때야 손절한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 4가지에 대한 유형입니다. 첫 번째, 쉽게 올라가는 유형입니다. 쉽게 올라가는. 이런 경우에는 매우 좀 운이 좋은 케이스죠.
운이 좋은 케이스. 두 번째 유형은 밑으로 갑자기 급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상승을 하는 척 하다가 급락 패턴이 나와서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유형. 이런 차트에 한번 물리면 2년, 3년, 10년까지도 계속 이런 차트만 반복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샀더니 갑자기 다음 날부터 시가게 하락 출발하면서 하한가를 간다거나 마이너스 4% 이상씩 계속 떨어지는 유형이 나온다. 그리고 저 바닥까지 내려가서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70% 사이에서 갑자기 상한가 같은 게 가지만 내 본전가까지는 오지 않는다. 내 본전가까지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 실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갑자기 또 하한가가 연속 하한가가 두 번이나 발생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유형은 상장 폐지 유형입니다. 상장 폐지거나 상장 폐지 같은 어떤 돌발 악재가 발생한 종목에 주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네 가지를 다 보셨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3번과 4번 유형이 100종목 중에 70종목 정도가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와요. 그럼 100개를 샀더라도 7개 정도가 70개 정도가 이런 유형이 나오니까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을 처음부터 이러지 않을 종목부터 고르는 게 첫 번째 관건이고, 그리고 매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조금 기술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응할 계획을 4가지 준비해 두자. 매도 계획. 처음 매수 전에 벌써 매도 계획을 잡고 분할 수익 실현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행동도 하셔야 되고요. 자, 분할 손절 처리. 3번, 2번, 3번, 4번은 분할 손절 처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요. 매수 계획. 자, 2번 같은 경우에 한번 밀었죠.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한 번 더 한다. 초과 매수도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1, 2, 3, 4번 유형에서 매수 계획에서 분할 매수, 올인이 아닌 분할 매수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손절도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인을 들어가면 손절이 안 됩니다. 너무 큰 돈이 한꺼번에 마이너스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가는 큰 사고가 터집니다. 한번 다음 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은 4가지인 거 명심하시고요. 손절하지 못하면 마이너스 70% 각오하셔야 된다. 마이너스 70%인 상태에서 몇 년이 흘러갑니다. 몇 년이 흘러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주식 투자를 못 하시는 유형들의 공통점이에요. 대형 금융위기를 항상 대비해야 한다. 대형 금융위기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를 안전할 거라 착각하지 마라. 3년간 마이너스 40% 하락만 한 시기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미국 주식이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세계 1위 애플도 마이너스 50%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무기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애플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주식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70%까지 내려간 종목이 허다합니다. 미국 주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금이나 채권, 달러 안전자산이다. 이게 대체적으로 안전자산에 속하지만 시기가 있어요. 잘못된 시기에 매수하면 20년간 원금 손실 당하는 것도 금, 채권, 달러입니다. 이게 저희 한국 IMF 터졌을 때 IMF 이후에 금 시세를 보면 터지고 난 뒤에 금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한 시기가 2010년부터 11년 그 정도 사이인데, 그때 이후에 금값이
마이너스 50% 이상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좀 올라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죠. 회복이 안 됩니다. 언제 될지도 몰라요.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달러는 한국 환율하고 비교했을 때 과거에는 800, 자, 1달러에 800원 하는 시절도 있었지만 1,500원, 1,800원 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달러를 샀다고 하면 지금 어떨까요? 지금 1,200원에서 깔랑깔랑 하고 있죠. 그러면 정말 큰 손실이잖아요. 주식에서 날리는 돈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함부로 금, 채권,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떤 유튜브 채널이나 보면 금, 채권, 달러 이렇게 사라고 막 권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망상을 버리고 흐름대로 하는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 중요하다. 항상 대비해야 되고요. 금융위기는 7년이나 10년마다 오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명에게 유리한 ETF에 대해 알아두자.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ETF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ETF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류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ETF는 일종의 펀드예요. 펀드가 일반 주식보다 좀 안전하다고는 알고 있죠. 펀드 가지고 상장 폐지 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파생 펀드죠. 불량 펀드, 불량 채무 펀드, 좀비 기업 펀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고정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그 좀비 파생 상품이 파생 펀드가 보도가 나버리면 그 돈을 못 받습니다. 지금 라임 운용자산 이런 게 지금 보면 그런 유형이죠. 불량 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돈을 다 날린 케이스죠. 그러면은 돈을 회수가 안 되죠. 지금 거의 뭐 60% 정도는 돈을 날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던데, 자, 그런 유형의 펀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형의 ETF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ETF는 종목을 담은 ETF입니다. 종목을 아시죠? 기업 주식을 담은 펀드의 ETF. 자, ETF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펀드보다 거래세가 사고, 펀드는 운용 보수라고 해서 일반 ETF보다 0.6%에서 1%, 2% 정도가 비싸요. 근데 ETF는 일반 주식보다는 약간 비싼데 ETF는 한번 사고 팔고 계속 하는 그런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스윙 개념으로 몇 달이거나 한 몇 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0.6% 정도, 0.4%에서 0.6, 0.8%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ETF는 각각의 발행 증권사나 어떤 상품마다 약간씩의 수수료가 좀 다릅니다. 굉장히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펀드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이상 사다. 아니면 절반이나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펀드는 종합과세에 해당되는데 이 ETF는 5천만 원까지는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게 좋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새마을금고 있죠. 새마을금고에 보면 비과세 통장이 2천만 원, 뭐 이렇게 2,500만 원까지인가 이게 몇 개가 있죠. 그거 가입하는 거하고 똑같은 종합 과세 혜택이 있어요. 이런 돈이 좀 크게 있으신 분 ETF를 하시는 것도 상당히 그 세제 혜택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레이 달리오라는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투자계에서. 자, 100조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자산을 굴리는 한 분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ETF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개별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자, 100조 중에 40조는 주식 투자를 하는데, 개별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ETF로 투자를 한다. 자, 40년간 단 한 번의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전설적이죠. 단 한 번. 그동안 워렌 버핏은 약 7번 정도 손실을 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손절을 한 경우는 8번이고 근데 레이 달리오는 40년간 단 한 번의 손실을 기록 중인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워렌 버핏은 직접 투자를 하는 편이고 레이 달리오는 ETF만 한다. 한 개의 ETF에는 대체적으로 25개 종목이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이건 ETF 구성에서는 약간씩 뭐 종목 편치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해서 25개 정도다. 펀드도 비슷하죠. 보이는 건 10개인데 그 전체 세부 내용을 보면 25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 한 기업 때문에 상장 폐지 당할 일이 없다. 이 25개 중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져서 배임행위가 벌어진다. 그 중에 한 개가 상장 폐지를 당하더라도 이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그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종목을 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당장에 며칠간의 그 금액이 좀 내려가긴 한데 비율이 어떠냐면 초우량주 4개 종목은 10%, 10%, 10% 이런 식으로 40%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에 3%, 4%, 6%, 그 다음에 뭐 0.몇 프로부터 해서 1%, 3%씩 이렇게 25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좀 안정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신용등급 기업의 재무제표 입장, 재무제표상의 신용자산, 자본 잠식 이런 문제점이 없는 기업 위주로 여기다가 올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그만 모아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인가를 받아서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품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개미 투자자, 주맹인분들은 초보인분들은 ETF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펀드보다 더 좋습니다. 펀드보다 아까 이제 뭐 거래세뿐만 아니라 종합과세 혜택도 있는데 이게 펀드의 단점이 뭐냐면 펀드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종목을 같이 좋은 생선에 썩은 생선을 상당히 ETF보다 많이 섞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거를 수익을 까먹는 게 펀드가 그런 구성이 상당히 많은데 ETF는 약간 덜해요. 매우 좀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 물론 몇몇 종목은 보면 잘못된 설정이 한두 종목이 보이긴 해요. 그걸 잘 이제 열어서 그 설정 펀드 종목을 분석도 좀 하실 줄 아시면 결국에는 좋은 ETF를 고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은 주식과 같다. 매수 시점을 잘 선택해야 된다. 이거는 주식이나 뭐나 다 똑같이 ETF도 매수 시점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이나 채권이나 다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수 시점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한 기업 때문에 상장 폐지 당한 일이 없는 가장 그 주식 투자 중에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TF는 100년 주식 역사 이래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할 정도의 찬사가 있어요. 이 ETF는 명심하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튜버들의 방송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은 정말 좋은 ETF를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손절 없이 투자하는 주식 부자는 없습니다. 자,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 장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손실이 나거나 주식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절 없이 투자하는 주식 부자는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는데 마치 자기는 지금 당장 손절을 안 하고 있어도 좀 있으면 상한가 갈 거야. 이런 욕심 그리고 과대망상 이런 걸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100만 원 손절하기가 아까워서 4천만 원 손실을 당하는 심리. 자, 4천만 원 이상이겠죠. 100만 원, 1억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 손절 빨리 했으면 괜찮은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9,900만 원이 손실을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미수나 신용을 썼으면 내 원금은 1억인데 1억이 더 날라갈 수도 있어. 조심해야 된다.
자, 투자는 단순히 확률의 수익이지 완벽함의 수익이 아니에요. 투자는 단순히 확률의 수익이다. 아시겠죠? 무슨 장사를 해도 투입비가 있잖아. 경비가 들어가죠. 이 똑같은 거예요. 주식 투자는 경비가 바로 손절입니다. 손절하는 활동, 그게 경비예요. 3번의 실패와 손절, 7번의 수익, 이게 확률 게임.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 전부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조금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3번의 실패, 손절, 7번의 수익. 심지어 자 6번의 손절을 해도 4번만 수익 나면 수익이 돼요. 왜냐하면 손절은 짧게 잡고 뭐 4% 정도 잡고 가는데 수익이 날 때 한두 종목은 약간 20% 30%씩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게 손절을 6번을 해도 4번만 수익이 나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납니다. 뭐 1년에 10% 이상 20% 30% 이렇게 평균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 손절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된다. 자, 손절은 어떤 의미냐? 손절은 수익의 다른 기회입니다. 손절을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기회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을 명심하시고요. 워렌 버핏이 불황은 또 기회다. 그리고 손절은 수익이 다른 기회다. 손절을 하고 다른 걸 해라. 문제가 발생했다면 거기서 스탑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자, 정도를 걷는 투자 철학만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제 이슈 칼럼 브이로그 쇼핑왕 루이TV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뭐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신청도 좀 해주시고 댓글에 응원의 글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